회사 월급만으로 벌써 목이 메요. 회사 월급만으로 만족스럽지 않아 투잡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하시죠? 미팅! 한번 올라가시죠. 파이팅! 한번 올리시죠. 파이팅! 네, 있습니다. 아시죠? MBTI 혹시 아세요? 저요? 네. 제 거? 네.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네. 약간 두 분이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신 아, 것 그래요? 같은데. 아니, 도라이시네요. 아니? 아니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게 된 허기장입니다. 와우. 창업 초보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유튜버. 오. 바로 콘텐츠 해커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콘텐츠 해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있고 뭐 베스트셀러죠. 이게 다 편집되나요? 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네. 질문을 드릴 테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혹시 군인 그래서 군인 전혀요. 면제입니다. 아, 농담이고 공군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이 콘텐츠 해커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원래는 제가 콘텐츠 마케팅 플러스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가지고 콘텐츠 해킹 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해커 블랙 해커가 아니라 그러면 좀 코딩 못하고요. 본인이 직접 촬영이랑 연출, 편집 다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편집부터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 능력자시네요. 아, 뭐 노하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노하우 탈탈을 저는요. 맨입으로 네. 아메리카노 하나 먹여놓고 유튜브 운영에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거의 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오. 네.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냥 사실 스크립트를 다 짜지도 않나요. 그냥 목차만 대충 주제만 몇 개를 한 8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2-3시간 동안에 몰아서 옷을 바꿔 입으면서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별로 다 잘라서 그걸 일주일에 한 2-3개씩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먼저 다 미리 올려놓고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사실은 기획 부분도 해결이 되고 스크립트도 해결이 되고 블로그에 올라간 글이나 이런 것들을 뒷배경으로 많이 깔면은 자막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제 책에서 노하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도 말할 수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잡으로 사업하다가 잘 되면 회사 그만두기 대 회사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하기. 첫 번째 거 투잡으로 하다가 회사 그만두기. 이런 위험한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 내에서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모른 척하고 계시죠? 나는 사업 쪽이 맞을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쪽이 맞을지 좀 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합격해놓고 반수하는 그런 이렇게 보험 들어놓고 와우, 그런 느낌. 적절하시네요. 창업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거 진짜 궁금하다. 아이템이다, 마케팅이다. 근데 저는 아이템이요. 좋은 제품이라면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품이 좋은 게 사실은 우선순위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이템이 정말 완벽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그게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첫 단에는 이런 콘텐츠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유튜브 키우기 대 인스타그램 키우기. 와, 이거는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유튜브 키우기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담고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튜브를 키우면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보자라면 인스타그램으로 시작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미지를 올려보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연습을 해보고 유튜브로 넘어오는 스텝 바이 스텝이네요. 예스. 성실하지만 자기 주관이 또렷하고 고집이 센 사업가 대 융통성 있고 트렌드를 읽지만 게으른 사업가. 와, 이거 분류를 누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저는 제가 선택한다면 두 번째 쪽 같아요. 사실은 사업가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고집은 맞습니다. 좀 밀고 나가 봐야지 이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사실 끝까지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융통성이 있고 뭔가 좀 약간 설렁설렁한 느낌이 있는 게 약간 좀 덜 공격받을 여지도 있고요.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에도 더 유연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하기 위해서 뒷단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게으른 사람이면은
고집 센 사람보다는 좀 더 유연할 사람일 테니까 매출 대 인지도 누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내리고 올까요? 저는 인지도요. 약간 인지도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신뢰성에 대한 부분 같아요. 약간 브랜딩에 대한 부분. 나중에 거대한 매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나중에 큰 매출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친구와 자본 합쳐서 동업하기 대 자유롭게 혼자 사업하기. 뭐 경험상 무조건. 뒤에구나 뒤에 자유롭게. 역시 이게 잘 들어가셨어요. 공부 잘하셨어요? 친구랑 둘이서 여행만 가도 싸우는데 이 돈 갖고서 이거 동업해봐 얼마나 많이 싸우겠어. 네, 차라리 안 되면 안 싸워요. 그러면 서로 응원해주고 우리 잘할 수 있어. 돈 벌잖아요. 더 그럼 돈독해져.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자유롭게 혼자 사업하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그때 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인생 혼자니까. 이렇게 선택 질문이 끝났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거 약간 사실이 담긴 좀 질문들이 좀 있어요. 되게 위험한 발언을 자주 하시네요. 선배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딜 도망가느냐, 어딜 가느냐. 내가 먼저 갈 건데. 사업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사업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의 특징을 정해줘 버리면 위험해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럼 나는 그 반대니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은 더 사업을 할 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좀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이면은 좀 더 유리하다. 거절 당해도 약간 상처를 좀 잘 안 받는 친구들?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한계가 좀 덜한 거죠.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안 돼! 라는 말 잘 하지 말라고. 훌륭하십니다. 저도 육아를 하지만 그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오, 정말요. 선택안을 계속 주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질문을 많이 하죠. 맞아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벌써 목이 메요. 회사 월급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 투잡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소하더라도 쉽고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누가 질문을 하시는데 고민인데 아이템이 당연히 존재하죠.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돈 버는 게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얻었던 그런 깨달음, 내 직무에서의 깨달음,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깨달음 이런 걸 바탕으로 PDF 판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올려가지고 쉽고 빠르게 돈을 벌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버는 대로 또 그 안에 생긴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더 본질을 치중해서 고객들을 미리 모아놓고 그 안에서 내 걸 판매하던가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유행 타는 아이템을 활용해 창업했다가 인기가 시들해지기 전에 이익을 보고 사업을 접는 일명 치고 빠지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우. 발만 탁 담그고 돈 벌고 탁 나오고. 되게 잘 치고 빠지실 것 같은데 치고 빠지는 거 한 번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친구 알려준다. 그럼 투자를 해봐요. 한번 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정보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다. 이건 쓰레기 없죠. 꾸준히 오랫동안 좋아하면서 키워나가고 성장하고 잘할 수 있고 고객들한테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 아이템으로 쭉 가면서 내 단골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고 훨씬 장기적으로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 아이템 모두 레드오션입니다. 남들과 차별점이 없다면 그냥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는 게 나을까요? 레드오션 아닌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레드오션이라는 그런 어떤 한계에 많이 갇힌다면은 어떤 이유를 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로 운이 좋아서 블루오션을 찾았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도 아마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자꾸 자기 핑계를 낼 겁니다. 레드오션 속에서도 차별화를 만들어냈던 사람, 최근에 빨리 들어갔지만 또 차별화를 이뤄낸 사람들을 검색하고 추적을 하다 보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면 이들이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블로그 기록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책을 냈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돈을 주고 사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게 1년, 2년을 아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와우! 취업시장 같아요.
취업 시장이 정말 레드오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차별점이나 자소서의 차별점을 찾아서 해야지만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해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자기만의 차별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오 맞습니다. 굉장히 뭐 정리를 깔끔하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본질이거든요. 사업한 지 1년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연기를 진짜. 직원 채용을 고려 중인데요. 인재 채용에 있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채용을 해야 할까요? 역으로 사실 대질문을 저는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좋은 인재가 왔을 때 그걸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A급, S급의 인재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뽑으면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갔다가 1개월, 뭐 1년도 안 돼서 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기준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못 미치는, 그 인재들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좋은 인재만 뽑는 거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A급인지 뭐 이런 걸 파악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나한테 질문해봐라. 사장님께서 사장님부터 잘 파악해본 후에 사장님은 열정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인성이 괜찮은가 잘 파악해본 후에 면밀히 엑기스 질문을 뽑아서 해도록 하세요. 제가 그런 톤이었나요? 사업을 하거나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아들한테 아빠는 세상의 정답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삽질을 좀 하고 있어를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빠가 시작을 했었다고? 근데 그 과정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이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그 하나를 위해서 유튜브를 키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Y가 있듯이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건강하게 잘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지원이 되면 편집자, 프리랜서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 판은 대표님께 전하는 영상 편지 같은데. 여기 대표님이요?